안녕하세요. 여기 사람사랑 유학원입니다. 지금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UCL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여기 그 윤성원 학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OIC에서 GCS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레벨을 하고 UCL 갔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일반 학교에서 한국의 그 뭐 중학교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번엔 첫 번째로 한 30분 동안 GCS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이 친구가 L레벨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L레벨 하기 전에 굉장히 좀 기초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요. 성원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GCSE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된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영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유캐스라는 것도 들어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뭔지, 입학시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하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학 조사하기, 그리고 시라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찾는 건지,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내용이나 난이도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제 IELTS를 응시해야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IELTS랑 그리고 공부하는 팁 같은 거, 자료 정보 유용한 거, 말씀드릴 거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때 GCSE로 돌아간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있으시면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재 UCL에서 컴퓨터공학과 1학년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기 전에 OIC에서 GCS랑 A레벨을 해서 총 3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영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영국 교육과정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르게 13년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GCSE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그게 보통 영국에서는 10학년, 11학년인데, 이제 그 뒤에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추가로 뭐 IB나 아니면은 저 오늘 말씀드린 A레벨 같은 교육과정에 이수를 하게 됩니다. A레벨은 2년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3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GCS는 저는 중학교라고 생각해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A레벨이나 IB를 고등학교로 생각하시고 하는 게 더 편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으로 하긴 하는데, OIC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으로 단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뭐 1년 반 정도로 단축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GCSE라고 하면은,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뭐 이제 A레벨보다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꽤나 중요하고, 특히 의대나 수의대나 이제 치대를 가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A레벨이랑 차이점은 6과목을 보통 기본으로 듣고, OIC 같은 데를 가시면은 8과목 정도를 평균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수가 좀 많은 게 특징이고요. A레벨은 반면에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거나 진로에 관련된 거 한 세네 과목 정도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배우게 되고요.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예상 점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째 해는 AS, 그리고 둘째 해는 A2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짜봤는데요. 이제 올해 만약에 GCSE를 시작하신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에 GCSE를 시작하시게 될 거고, OIC처럼 1년으로 하신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내년 9월에 AS를 시작하시고, 그 내후년 2026년 9월에 A2를 시작을 하는데, A2 시작하자마자 의대 계열, 그러니까 의대, 치대, 수의대 계열이나 또는 나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2026년 10월에 대학 지원서를 다 쓰게 됩니다. 그 만약에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이제 2027년 1월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시고요. 보통 결과는 4월에서 5월 정도 나오게 되고, 뭐 그 전에 12월에서 2월에 인터뷰가 있다면은 보통 그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4월, 5월에 결과가 나오긴 하나, 조금 일찍 나오면은 2월, 3월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고, 만약에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예상 점수 오퍼를 받게 되고, 이제 그 오퍼를 맞춰가야 되는 그 A레벨 성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해 5월, 6월에 A레벨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고, 이제 결과는 8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따라서 오퍼를 맞추게 되면은 9월에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캐스라는 걸 통해서 재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캐스는 뭐냐면 영국 대학을 지원을 할 때 통합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5개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니까 미국 뭐에서는 커머넷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personal detail,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거랑 personal statement라는 게 있었는데 어, 이번 해까지 지원하는 친구들 말고 이제 다음에 지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9월이나 10월에 지원하는 친구들부터 이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식은 질문 없이 그냥 사천자 이렇게 딱 쓰게 되어 있는데 바뀌는 형태로는 미국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기가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서 비슷한 걸 쓰시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보통 잘 써주시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실제로 오퍼를 받으시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컨디셔널 오퍼를 받게 돼요. 그래서 1차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 과목에서 이 성적을 받아와라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오퍼를 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스 수학에서 A스타를 받아오라는 오퍼가 있었고 그거를 포함해서 A스타, A스타, A를 받아와라 이런 오퍼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불합격이면 그냥 불합격이라고 뜨게 되고, 이제 8월에 시험을 다 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성적을 맞추게 되면은 confirmed라고 해서 저렇게 초록색 이렇게 튀게 되고, 축하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진짜 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학 시험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인터뷰 전에나 아니면은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유켓을 보게 되는데, 뭐, 그해 8월이나, 그 전에 8월이나 뭐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방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뭐, 의대, 수의대, 치대는, 유켓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이제 대학 지원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은 A2 시작 전,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보고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공계 계열 컴퓨터공학과나 그냥 공계 계열 수학 이런 데는 뭐 TMUA, 뭐 스텝 이런 수학 시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법대는 LNET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이 있고 공대는 이제 또 추가로 뭐 물리 시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뭐 저기 뭐지 기계공학과나 과학공학과나 이런 데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게 뭐 엔가, 펫 이런 게 있고요. 경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TNUA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각자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됩니다. 대학 조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A2나, 아니, A레벨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본인 진로를 확정 짓고 하면 되지만은, 저는 GCSE부터 자기 진로를 알아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시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GCSE를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입학 시험도 GCSE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 대학 웹사이트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오퍼를 받아가야 되는지, 뭐 학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배우게 되는지 엄청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통은 다 거기서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정보가 부족하다 하면은 뭐 통계적인 수치나 아까 말씀드린 성적 어떤 거 받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유캐스에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시험을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성적을 받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있다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 또는 추천하는 과목이 있는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을 A스타로 무조건 맞아와라 뭐 이런 필수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미리 봐두시면은 A레벨 과목을 어떻게 또 들을지 조율을 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서 네, 조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은 5개의 대학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4개, 그리고 의대가 아닌 1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실러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실러버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능 뭐 해가지고 딱 하나의 시험이 있지만, 영국은 여러 가지 출판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examboard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 examboard 내에서, 그 출판사 내에서 교육과정이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실러버스마다 고유 번호나 고유 기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고, 이제 찾아보시면 좋은 게 거기 어떤 거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은 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몇 개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그 딱 내용 배웠을 때 그 출판사 측에서 어떤 정도의 레벨까지 배우게 되는지, 뭐 어떤 정도의 레벨까지 알고 있으라고 예상을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CSE 가기 시기 전에 이 실리버스를 한번 찾아봐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IELTS도 보시게 될 텐데, 뭐 IELTS가 뭔지 모르신다면, 토익이나 토플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잉글리시 테스트고요. 아카데믹이랑 제너럴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제너럴을 볼 일이 없어요. 무조건 아카데믹으로 보게 되고, 네 가지,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으로 나뉘게 됩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IELTS를 2번 정도 봤는데, 라이팅이 진짜 현저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뒤에는 스피킹, 저는 이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어서 이제 스피킹은 좀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딩 리스닝 순으로 어려워요. 이 리딩 리스닝은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만점은 9.0점이고 0.5점 단위로 등급이 매겨지고, 보통 대학들은 의대는 6.5, 그러니까 보통 대학들은 6.5 정도를 요구를 해요. 7.0 그 사이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의대는 살짝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7.0이나 7.5 정도로 이제. 네. 그래서 이것도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이따가 팁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정답했고,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하고 갔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끝냈다 했을 때, 반은 이제 아는 내용이고, 반은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의 거기랑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약간 걸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제가 했던 거는 뭐 이제 다시 영어로 하면 되니까는 개념은 이해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것들은 이제 또 영어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는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다 가시면은, 그래도 배운 거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대신에 과목 수가 많아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GCSE 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이런 문화가 저는 좀 닫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서방 국가들은 그렇지 않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엄청 좋아하시고 애들도 굉장히 거기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께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저 여기서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여쭤보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SE가 좀 걱정이 되신다면 한국에서 교과서를 사서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자료는 언제나 패스트 페이퍼, 말 그대로 족보, 기출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 많이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보통 A레벨 시험들은 형태가 좀 반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도 좋지만 뭐 친구들이나 또래들한테 팁을 받고 싶으면 디스코드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좀 유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R11은 말 그대로 그냥 A레벨 할 때 쓰이게 되는 거고요. 섹스폼은 이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이런 데인데, A레벨이나 GCSE 할 때 좀 많이 더 유용하게 됩니다. A레벨 존이랑 Z노트는 이제 좀 공부하는 꿀팁 같은 거를 많이 공유를 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팁도, 수업을 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사실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수업만 잘 들어도
자기 개인 시간 내서 공부 막 엄청나게 과외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PDF 버전 같은 걸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찾아보시면은 많고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보통 많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 최적의 공부 장소를 찾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도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기회가 막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은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공부할 때 제일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도서관, 학교 이런 게 제일 좋고 카페는 소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지만 거기서 잘 된다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기숙사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을 하는 게 책상 옆에 바로 침대가 있어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노트 앱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개 추천드리자면은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이 이제 굿노츠 뭐 유명한 거죠. 갤럭시나 안드로이드는 뭐 삼성 노트 같은 거 쓰시면 되고 노션이라고 해서 대학에서도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제 그냥 타이핑으로 노트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거고요. 옵시디언이라고 또 비슷한 노션이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운 받으셔서 공부 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성원 학생 여기서 질문 네네. 하나만 좀 할게요. 그 지금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듣고 그다음 앞으로도 이 영상을 어쩌면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그 한국에서 공부할 때하고 여기서 할 때 과외 부분 그러니까 과외가 그 아까 좀 많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필요 없는지 그 차이가 왜 필요 없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물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엄청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시험에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보통 다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거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시험에 나오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이게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과외가 한국보다는 좀 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나라는 네,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알아도 답을 선택하기가 또 힘든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진짜 그 내용은 좀 많은데 뭐 트리키하게 뭐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쪽 화학이나 이제 과학 과목들에서 조금 꼬아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실험 같은 거로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막 이것저것 원래 하는데 뭐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거나 생전 처음 보는 유형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연습하셨던 대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정의 음.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고 실험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어떤 거냐? 어떤 물질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좀 우리나라는 꼬아꼬고 이제 해서 좀 어렵게 하지만은 영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직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그 실제로 아까 실라버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뭐지 정 과목마다 스페시피케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범위까지 커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보고 하면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범위 밖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법적으로도 밖에서 내면 안 되는 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영국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았다. 그다음에 또 패스트 페이퍼를 보면서 시험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되는 또 스킬도 필요하잖아요. 왜 이런 스킬이 있다든지 왜 이런다라고 하면 보통 톱 점수를 맞는 게 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과외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왜 이런 학생들이 영국에서 그만큼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 과외가 필요하다, 코칭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은 항상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과외 뭐 이런 거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제일 좀 좋은 게 학교에서 좀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끈질기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학교 선택도 왜 그렇게 답변을 좀 잘 해주고 왜 그다음에 질문을 유도하는 학교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잘리긴 했는데, 이제 제가 GCSE로 돌아가게 된다면, 책을 진짜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A레벨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일 거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온라인 코스 같은 것도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진로 같은 거 찾을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처음에 여기 유학원 원장님께 막 왔을 때, 저는 의대를 가고 싶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법대로 진로를 바꿨다가, 법대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의대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컴공으로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코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의대를 안 받는구나 나는 이런 거 별로 하기 싫겠구나 나는 미래로 또 이제 뭐 콜세아나 유데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조금 배우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나 보다라고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두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당장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영국은 AS랑 A레벨에서 본인 진로를 좀 이제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가서 그거에 맞춰서 과목을 정하게 되고, 나중에 AS를 시작했을 때 과목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좀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면서 체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이제 이득이 되다 보니까 GCS에서 이제 좀 진로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만큼 이제 친구들이랑 또 많이 놀러도 다니시고 이제 좀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영국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자기 진로를 확실하게 하고 조사도 진짜 많이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점점 이제 입시가 힘들어지고 있고, 제일 열정적인 사람, 어떤 과목이든 간에 제일 열정적인 사람, 제일 이 과목을 하고 싶은 명분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GCS 때부터 계획 많이 세우고 하시면 좋고, 동아리도 많이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특히 리더십 롤 있잖아요. 뭐 회장, 부회장, 아니면 이제 뭐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시면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대학 가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인터뷰 때도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나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밑에 링크는 제가 뭐 유학원 후기 글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팁은 굉장히 성원 학생이 정말 그 논문 쓰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제 학생들한테, 제 학부모님들한테 다 전달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요?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후기를 받고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보냈지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 돼가지고 딱 읽어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 써주는 사람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성원 학생은 자기 기록을 이렇게만 열심히 좀 남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조금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없구나. 지금 어째서 뭐 시간이 네. 되긴 했는데 성원 학생한테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또 금요일 날 우리 성원 학생 또 만나거든요. L레벨에 대해서는 진짜 진로를 선택을 하고요. 그 과목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요. 어떻게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질문하는 시간이 있고요. 혹시 뭐 질문 있는 분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분 정도?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질문이 있긴 하는데 혹시 GCS에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한국에서 책을 좀 읽은 편이었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진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막 옛날에 막 독서기록장도 많이 쓰고 막 다독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도 좀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서도 많이 편하실 거예요. 제가 하면서 계속 그 수준 저는 알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웹사이트에
뭐 썸머 리딩 해가지고 책도 주고 이렇게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계속 책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죠. 당장 L레벨 성적하고 당장 그죠 IELTS 성적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책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대학교 입학해서 그다음에 또 대학교에서 제일 배우고 사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죠. 그저 같이 준비하는 게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선생이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생 얘기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대학교 생활 멋지게 하시고 저는 이틀 후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